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또 어쩌면 가장 강력한 회사,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쌓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건 외부의 비판이 아니라 회사 CEO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팔란티어의 기술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한쪽에서는 허리케인 샌디 같은 끔찍한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드론 공격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작전에 사용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기술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가 아주 깊은 모순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순은 바로 회사를 만든 창업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지금 회사를 이끄는 CEO, 알렉스 카프는 스스로를 극좌라고 불러요. 그런데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우파 거물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역설이 회사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간극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피터 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우파 정치계의 최고위층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요. 회사를 세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요, 이겁니다. CEO 알렉스 카프. 이 사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인 거죠. 반전 시위를 하던 히피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들이 이제는 바로 그 정부의, 그것도 미군과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됐으니까요.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이 회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팔란티어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죠. 이 회사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9.11 테러죠. 이 사건은 당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얼마나 서로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이 거대한 정보 실패 때문에 CIA 같은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했어요. 실리콘밸리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깨는 외부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원래 페이팔에서 온라인 금융사기꾼들을 잡던 데이터 분석 기술이 있었어요. 이게 9.11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계기로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기술로 그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고객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CIA였습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는 스스로를 세상에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아주 거대하고 세상을 구원할 것만 같은 비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이 마치 세계 인프라를 위한 의사 같다는 거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금융사기든 자연재해든 세상의 모든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토피아 같은 비전은 곧바로 내부자의 아주 차가운 경고와 부딪힙니다. 한 전 직원은 이런 생각이 순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세상을 구한다는 너무나 선한 목표가 오히려 끔찍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어두운 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일으킨 구체적인 논란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거센 저항에 초점을 맞춰보죠. 회사를 향한 저항은 정말 격렬합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의 논란 많은 이민자 단속에 쓰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시위대가 CEO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외칠 정도였죠. 이런 대중의 불신에 기름을 붓는 건 바로 이 회사의 극심한 비밀주의 문화입니다. 직원들은 퇴사하고 나서도 시간의 끝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회사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대요.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은 걸까요? 이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직 CIA 국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을 죽인다. 여기서 메타데이터라는 건 통화 내용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언제, 누구랑 통화했는지 같은 데이터의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턴 분석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한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기술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혹시나 의심이 남았다면 CEO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줍니다. 자기네 제품이 테러리스트를 찾고 실제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작전에 쓰이고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기술이 가진 치명적인 힘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이 회사를 둘러싼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팔란티어의 역설이죠. 한쪽에서는 테러와 싸우고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서방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감시 사회를 만들고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일조하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비밀 속에서 살상 무기로 쓰인다고 비판하죠. 무서운 건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거의 신과 같은 힘을 줄 때 과연 그 신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